10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시어머니 권분희 여사. 커피 쟁반을 들고 그녀가 향한 곳은 권 여사 집 바로 옆에 붙어있다시피 한 다른 집. 이재성. 아니 시어머니가 찾는데 웬일인지 나와 보이지도 않고 묵묵부답인 며느리 레지나 씨. 커피를 가지고 같이 한 잔씩 먹지. 어? 커피 한 잔끼리 다 먹기를 같이 먹어. 어? 뭔가 시어머니한테 잔뜩 화가 난 것 같은 며느리.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나 했더니요. 자기 할 일 마치자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커피 타러 가네. 어머 희한해. 어머. 널 끓이는 거.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는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웬만해서는 말 섞기 싫다 이 뜻 같아요. 고부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살면서 말을 거의 안 한 지가 10수년 됐대요. 사실 권 여사가 커피를 못 마셔서 며느리한테 왔겠어요? 며느리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거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묵묵부답이니까 권 여사는 민망하고 답답해서 속에서 천불이 나요. 외국 사람이길 한국말을 못할 그런 길을 하려 생각했지 뭐. 한국말 배웠잖아요. 그래 배웠는데 처음부터 말이래. 한국말을 잘 못할게래. 내 마음은 말이래. 한국말을 못하게끔 그러리라 이래 생각했는데 끝끝내 그런 거지. 안 됐지. 답답하고 그. 답답하고 안 되는 거 사실이지. 좋을 리가 있는가 말도 안 하는 게. 다가오려는 시어머니를 온몸으로 밀어내는 며느리. 이거 먹고. 안 마셔. 아까 멋있어. 아까 뭐 나도 먹었는데. 먹어. 난 이거만 더 먹었는데. 안 먹어. 빠이빠이. 오늘도 며느리와의 대화는 실패했어요. 할 수 없이 자리 뜨는 권 여사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사이가 냉랭해요? 다음 날 새벽. 자는 식구들이 깰까봐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서 나갈 채비를 하는 레지나 씨. 같은 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은 권 여사의 집. 권 여사가 일어나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레지나 씨는 다녀오겠다는 인사 없어요. 나오네 나가네. 며느리 간다고 싶어. 집만 다를 뿐 한 대문 안에 사는 고부. 하지만 서로 어디 간다 온다 하는 얘기 따윈 안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병원 가요. 식당. Sa family hospital yan. Yung pag nagising ako dito, alas 4. Pag nalilito ko, 4:30 ako lumalabas pupunta doon. 4:30 ng madaling araw. Pagkatapos noon, 2 o'clock. 4 o'clock hanggang 9:30, yun. Kung may mga nag-iinom, hanggang 10, 11 o'clock. 궁금하면 뭐 아까 기준이지 안 같이 주는데 뭐만 가는 거다 하고 같이 줘야 되지 뭐 같이 주면서 뭐 거기 갔다 온다고 오늘 일찍에 가나 묻고 뭐 그러잖아.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는 며느리.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몸에 배서 여기저기서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회식 가고 이러면은 어른들한테 말하고 못하고 잘해. 동료들한테도 이해심도 많고 배려도 많이 하고. 레지나 씨가 한참 환자 아침 식사에 분주한 그 시각에 레지나 씨의 남편 진영 씨가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먹으려고 준비합니다. 6남매 중에 셋째 아들인 진영 씨.
어머니와 소원한 아내 대신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쌈장 있죠? 쌈장. 있어. 요즘은 이제 연세도 있고 거듭하는 모습도 참 막 불편하고 이러니까 자주 찾아와야 돼. 바로 옆에 계시나.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오늘 뭐 스케줄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면 말씀도 나누고. 시간이 나면은 꼭 어머니와 식사를 같이 하려는 아들.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밥이 며칠 됐어? 아, 떡밥이다, 떡밥이. 참 나갈 때 나갔지. 혼자 사는데도요. 혹시 아들이 올까 싶어서 밥을 잔뜩 해놨다는 권 여사. 나 해놔면 무도. 우리 같이 먹을 때도 있을 수도 없을 거고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한 대문 안에 살아도 며느리의 왕래가 없어서 늘 적적하고 외로운 어머니. 아들은요, 이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아들도 어머니는 뭐 입고 있는 뭐 며느리한테 좀 말을 좀 걸어보고 하지. 아, 여기 와서 밥을 같이 한번 먹자, 부티기라도 또 먹고 막 이러면 좋지. 그러는데 어찌도 뭐 하는데 뭘 봐. 만날 때 있잖아. 없어. 이제 만나면 이거 무조건 그 잡아드려야지, 오라고. 저거 나도 안 해주거든. 그날 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서 10시가 다 된 시간에 퇴근하는 며느리. 어머나, 오늘도 시어머니 집에 들리지 않고 곧장 자기 집으로 가네. 애들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너? 엄마 기다리느라고 늦게까지 저녁도 안 먹은 아이들. 직장에서 퇴근해서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세민이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챙겼어. 저녁을. 계속 아내를 떠보는 진영 씨.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저기 가야지, 어머니하고 좀 같이 먹도록 했어. 여기 뚝 따라고 주방 가라고. 어머니를 그만 이리 오시라 그래. 안 그래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눈치 없이 시어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는 남편. 시어머니 집에 가기 싫은 레지나 씨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에. 어머니 밥 있어, 그럼? 응. 밥 있어? 차비 응. 들고 와. 그렇다. 명절에 온 식구가 모일 때 말고는 웬만해서는 시어머니 집에 가서 식사하는 법이 없는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가자니까 억지로 가기는 하지만은 영 내키지 않는 거죠. 뜨거운 국솥을 낑낑대면서 들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섰는데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시어머니 집에 밥이 있다고 남편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밥이 없대요. 그래서 급하게 또 밥을 안 쳤는데 취사 버튼을 안 눌렀대요. 이러다가요, 아내가 밥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겠다고 할까봐 부엌을 또 떠나지 못하는 남편 좀 보세요. 아내 성격이 워낙 단호하니까 자칫 더 기분 상할 일을 만들면 모두가 저녁이고 뭐고 다 굶을 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저녁 준비를 돕는 진영 씨. 아유, 남편 고생한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시작된 식사. 며느리 심기가 영 불편한 것 같아서 권 여사도 입이 아주 깔깔한 눈치예요.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가 가시방석인 건 며느리 레지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단단히 틀어진 고부. 진영 씨는요, 어떻게라도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권 여사님 맛장구 좀 쳐봐요. 에? 야가 저 준비했구만 고기 사다가. 어? 저녁 준비했어 야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묵묵부답. 또다시 긴 침묵이 흐릅니다. 당도 좀 챙겨드리고.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죠. 신혼초에가 이래 들어오면 더리가 하고 뭐 그때는 고추도 하고 별거 다 했어. 누구 내외가 올라가가지고 봉지 씌우고 가지 치기 하고 막 할 거 다 하고. Di ba pag kahit gusto kong mag-ano sa kanya, parang wala siyang amor na ano, ganun. Walang amor sa akin. Kung may tao lang yun, parang ano siya sa'yo. Pero pag wala, parang nakikita ka dyan, kahit parang baliwala ka, ganyan. 난 생각이 있어도 안 되는 건 뭐 그냥 살아야 되지 어떡해. 아 이래 같이 친절하게 지내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사는 게라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그래 살다 보려겠지 뭐 있어. 도대체 고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병원 식당 근무를 쉬는 날 볼일을 보려 외출을 했던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어머 손님이 왔나 봐요. 눈인사만 하고 사라지는 레지나 씨. 레지나 씨의 이런 성격 때문에 친정 오기가 불편한 신우이.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왔는데 언니가 왔는데 내가 그냥 언니 왔어요 해도 말도 안 한다고. 엄마하고 떨어졌으니까 엄마하고 좀 잘 지내면 저도 좋은데 날 없이 지내니까 엄마도 답답한 거죠. 바로 옆에 사는데 친정 어머니한테만 쏙 들렸다가 갈 수도 없잖아요. 과연 레지나 씨는 신우이의 성의를 받아줄까요? 일어나. 나 안 먹어. 그러니까 빨리 와. 이석이 재생이 데리고 와. 가자. 한 번 더. 자꾸 말 봐. 나 아빠 못 났네.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혼자 가기는 불편해서 딸하고 함께 가려고 했던 레지나 씨. 근데 딸이 안 간다니까 도리가 없죠. 이 더운 날씨에 한참 불과 씨름하면서 만든 삼계탕. 새언니가 그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쩔 수 없어. 언니 이제 친정 간다고 이거 뭐 보신시키는데. 그러니까 친정 가니까 좋지요? 말한 사람 민망하게 오늘도 입을 꽉 닫은 레지나 씨. 분위기 좀 맞춰주면 좋으련만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기색입니다. 신우의 얼굴 봐서 억지로 오긴 왔지만 불편한 거예요. 이거 제 탈정이야? 어? 제가 제 탈정. 급기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를 뜹니다. 아이고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고 다 나눠 먹고 이러면 좋겠건만 자기 목만 하고 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레지나 씨가 일어나서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꽃을 피우느라고 정신없는데 곁에 다가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립니다.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국 나가버리는 레지나 씨. 왜 가요? 불러도 어째요. 더 있을 마음이 없는데. 올해가 찬바람이 슉 중간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다. 그래요. 그게 아니야. 잘 지내야지 아들이 중간에서 좋은데 저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눈치 보고 저눈치 보고 중간에서
그래도 삐쩍 마른데 더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삐쩍 마른데 더 말라가지고. 아무리 아들이 애써봐도 늘 제자리 걸음인 고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한테 크게 마음 상한 사건이 있은 뒤로 이렇게 멀어졌대요. Kasi yung biyanan ko noon, nawala ba lahat yung ano niya? Yung ano ba yan? Yung mga alahas. Ako ang pinagbintangan niya. Di ba, hindi ako pumupunta sa bahay niya ngayon. Dahil doon. Baka pag may nawala, ako na naman ang ano. 바지를 놔두고 내가 나가서 담배 쫄하러 가고 없었지. 그래 갔다 올 때에 그게 없더라고. 요래 저걸 소미 소리 나는 게 없어. 너 친구들 왔나 내가 그래 물었지. 반지가 없어졌는데 뭐 딴 사람이 가져가면 농도 다 집에 놨었겠는데 그대로 이 시기에 혹시나 너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왔는데 그래 없어졌는 것다 내가 이랬지 뭐. 그랬더니 그 말 따놓고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그래 꽁해가지고 있었는 거야. 그 이후로 서로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던 고부. 상담을 통해서 더 깊은 마음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의심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라는 건 그렇게 아시죠? 상해가지고 그렇지. 마음이 맑지는 상한 게지.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걸 토지는 내가 한다고 내 가족은 짐도 없다고 지금 그 마음이 많이 상해. 며느리 가져갔단 포지나 야가 남은 안 거친 줄 아는데 친구들이 와서 놀아시니 혹시나 그럼 물어봤지. 며느리를 안 그런 건 알아 내가. 난 노력을 하느라고 해도 안 되게 못하지. 며느리가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시어머니. 며느리도 무시가 능사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해요. 네, 답답해 이렇게 답답해요. 네. 왜냐면 뭐 말하는 거 없어요 나. 우리가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는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다 학대의 폭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몰랐죠? 얘기할 기회를 놓친 시어머니와 회피하기만 했던 며느리. 이렇게 십수년을 살아온 고부가 처음으로 서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야는 오자마자 내 야 성질 알아. 절대 남에는 요마침 안 건드리거든요. 친구들하고 아들하고 와시 없어졌지 물어봤는데 그 노래 좀 오게 가서 많이 생각했어. Nanti 옛날 이야기 뭐 어디 빨았어 nanti. 빨간 juga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어찌리 가지 모르지. 응?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말을 한 것 빼고.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거든요. 우리 집에 왔어 막 울었잖아요. 울었어? 네. 뭔지 먹어야지 그다음에 이야기해야지. 그 사건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혔던 며느리. 차마 그 정도인지는 몰랐던 권 여사예요.